지금부터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러일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러일 전쟁을 배우는데 자료가 뭐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요. 예, 지난번에는 위키백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브리테니커를 근거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오케이, 첫 번째 배경 할 건데 누가 읽을 거죠? 저요. 예, 하세요.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강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으나 오케이, 멈춰봐요. 여기는 을미사변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요.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간파천이 단행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었다. 오케이, 여기서요. 아간파천이 뭐죠? 모르겠어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네. 오케이, 다 찾아봤어요? 네. 예, 무슨 얘기예요, 아간파천이요? 고종이 러시아 고선으로 피신한 거예요. 네. 왜 피신했어요? 일본 대무서워서. 예. 일본군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죠? 그게 네. 아관파천이에요, 그죠? 네. 네. 일본이 얼마나 무섭게 했길래 고전이 피신했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그래요,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겁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헐, 이게 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 공부했죠? 어떻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가보게요. 마음대로 바꿨어요. 모든 걸 자기네 마음대로 맞게 바꿨어요. 그래요. 가보개혁이 일본을 위한 조선제도 개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죠? 네. 근데 가보개혁이 몇 년도 있었죠? 1894년.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갑신정변은요? 1884년. 몇 년 전이에요? 10년. 10년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일본이 경제적으로 다 한국을 지배한 상태라는 이거죠. 그죠? 네. 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청일전쟁 후 조선의 대외 무역에서 일본은 수입의 60 내지 70%, 수출의 80%를 차지함으로써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권 면에서도 열강에 분할되는 이권을 최혜국 조항에 의해 획득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확보해갔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오는 게 몇 %요? 60에서 70%. 그리고 수출하는 거는요? 80%. 이건 뭔 얘기예요? 다 차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 신기하죠. 그죠?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선을 지배하면서 일본이 완전히 조선이 일본의 무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은 바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 다음 누가 읽을 거죠? 저요. 예, 하세요.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이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러시아 전쟁을 상정한 군비 확장에 주력했다. 네.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 3억 6천만 엔 중 2억 2천만 엔은 군비 확장에 사용하고 오케이, 거기까지 잠깐만요. 청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얼마에 받았다고요? 3억 6천만 엔. 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30억이에요, 그죠? 36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36억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근데 봅시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먼저 시비 튼 거예요? 일본이 먼저 시비 튼 거예요? 일본이 먼저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죠? 네.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래요. 돈을 뺏어간 거죠, 그죠? 네. 우리 이런 거 아편 전쟁에서도 공부했죠? 네. 네. 자기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강제로 뺏어갔어요. 뜯어가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또 썼어요? 네, 군비 확장. 러시아를 한번 이제 붙어보려고. 헐. 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896년부터 1903년 예산 세출의 평균 5할을 군비로 충당했다. 자, 거기서 5할이 뭐죠? 50%. 네, 50%. 이게 뭔 소리예요? 모든 세금을 걷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군비 확장에 썼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대박입니다. 계속요. 전쟁 준비. 예, 그 다음. 그러나 일본은 독자적인 힘으로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영국, 미국의 이권을 지키는 헌병 역할을 스스로 떠맡고 나섰다. 이게 뭔 얘기죠? 영국, 미국이 아니라 내가 먹겠다고. 그죠, 그죠. 예. 영국, 미국이 이제 막 와가지고 먹어보겠다고 이제 깔짝깔짝 하니까 일본이 됐어. 우리가 먹을 거거든. 하고 또 나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로써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잠깐만요. 뭐래요? 지원.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을. 이게 뭔 소리예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대요? 영국이랑 미국이요. 알고 있어. 그죠? 승인을 네. 했어요. 예. 먹으라고. 그죠? 조선을 먹어도 된다고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헐. 대박. 참, 할 말이 없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러일 전쟁의 막대한 전비 17억엔 중에서 8억엔을 영국과 미국에서의 외채 모집으로 보충했다. 이게 뭔 얘기죠? 외채가 뭐예요? 돈을 빌려온 예, 영국과 미국에서 돈을 빌렸대요. 17억엔을 빌렸대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도 170억이에요. 옛날 돈으로 170억이면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초를 넘어가고 그죠? 와. 그 중에서 얼마요? 80억. 그 옛날 돈으로 해서 환산한 80억이니까 800억 이상 되겠죠? 그죠? 8천억 정도 될 거예요, 약.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려줬다고요? 영국과 미국이요. 미국이요. 전쟁 준비 끝난 거예요, 그죠? 네. 자, 봅시다. 청에서 받은 전쟁 배상금 2억 2천만 엔 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빌린 돈 8억엔을 전쟁 준비를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그 다음 누가 읽을 거예요? 저요. 네, 하세요. 또한 러시아도 삼국 간섭 후 1896년 러청은행을 설립하고 북만주를 횡단하여 치타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단거리로 잇는 동청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했다. 또 1898년 리순 다롄을 조차하고 여기에 대규모 해군 근거지를 계획했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1897년 재정 고문 알렉세예프와 군사 고문을 파견하고 1898년에는 한러은행 등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이권 반대 운동과 영일 양국의 방해로 알렉세예프는 취임하지 못하고 곧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러은행도 폐쇄되었다. 오케이, 여기 뭔 얘기죠? 러시아에서 한국에 은행을 세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러은행이니까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은행이죠, 그죠? 네. 근데 누가 방해했어요? 영국. 영국하고 일본이요. 일본이 방해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방해하고 나니까 은행도 폐쇄되었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한반도 지배권을 누가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과 일본. 그래요. 미국도 당연히 있었고, 여기서 보면 은행을 철수하게 했죠, 그죠? 네. 은행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을 자기네가 다 주겠다는 의미죠. 네. 예. 아무튼, 예, 다음요. 이에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일부 후퇴하여 만주의 침략의 발판을 굳혔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제국주의와 열강과 공동 출발한 러시아군은 만주를 점령, 조선을 일본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된 건 일본이 전쟁을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준비했어요? 청한테 받은 전쟁 전쟁 배상금, 그리고 배상금. 영국과 미국에서 빌려온 돈. 그 다음에는요. 한국에 러시아의 은행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죠? 이때 이미 한국은 일본 안에 들어간 거죠. 그걸 누가 지원했어요? 영국하고 미국.
좋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누구죠? 저요. 네, 하세요.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대응했으며 러시아도 양보의 태도를 보여 4월 만주 철병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환부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해 1902년 10월 제1차 철병을 단행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만주 정책으로서의 선회로 1903년 4월로 예정된 제2차 철병을 거부하는 대신에 오히려 만주에 군대를 증파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여긴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죠? 일본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서 움직였어요? 영국이요. 미국은 안 나오고 일단 여기는 영국. 예, 영국. 일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영국.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누구? 저요. 네, 하세요. 이후 러시아는 봉황성, 안동성 일대를 그 지대하에 두고 리순을 요새화했으며 같은 해 7월 동청철도를 완성했다. 또 8월 아무르 지역과 관동 지역을 동아시아 총독부로 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총독부의 설립을 발표했으며 1903년 4월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만한 교환의 원칙으로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더 이상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결의했다. 오케이. 여기서 만한 교환이 뭐예요? 만주하고 한국을 교환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응? 누구 맘대로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일본 맘대로? 이미 지배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요. 일본은 1904년 2월 4일 대로 교섭 단절과 아울러 개전을 결정했다. 2월 8일 리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전함 두 척과 순양함 한 척을 파괴하고 9일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10일 선전포고를 했다. 대박이죠? 8일날, 9일날 이미 공격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선전포고를 했어요. 무슨 전쟁이래요, 그죠? 선전포고가 뭐예요? 전쟁을 하겠다 미리 선포하는 게 선전포고죠? 네. 근데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일본은 참 재밌는 나라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리순이 선생님 여기 나눠준 지도 보세요. 지도. 거기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와 있는 거 지도 있죠? 네. 예. 이게 구글 지도라서 영어로 다 나와 있는데 보면 거기 달리안이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그 점 크게. 네. 그게 대련이에요. 거기에 있는 항구가 리순, 여순 항구예요. 아, 여기는 작아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대련에 있는 항구가 리순항이에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기 때문에 모든 항구가 겨울 되면 얼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순항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뭐래요? 니들이 왜 그걸 먹어? 우리 거야 하고 덤빈 거죠. 뭐 힘세면 이 당시에는 힘센 놈이 뭐든지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여서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막 비난할 거예요. 여러 국가에서.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여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인류가 이렇게 변해왔어요. 자, 어딘지 알겠죠? 네. 되게 가깝죠, 그죠? 한국하고, 그죠? 네. 예, 거기에요. 네. 자, 그러면 진행 과정 봅시다. 네. 여기 누가 읽을 거예요, 왼손? 저요. 네, 하세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운이 남들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1일 국의 중립을 선언하고 열국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2월 9일 서울에 진주했다. 오케이, 봐보세요. 우리는 국의 중립이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뭐 했어요, 일본군이? 무시했어요. 아무튼, 예, 그 다음요. 2월 23일 일본은 공수동맹에 성격을 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하고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 경의철도 건설을 서둘렀으며 4월 1일에는 한국의 통신사업을 강정했다. 자, 보세요. 경부선을 놔줬어요, 그죠? 네.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이고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 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쭉 이어지는 철도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일본. 일본의 뭐를 위해서? 병력과 그래서 군수 수송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천재. 야. 근데 우리가 고마워해줘야 돼요, 그죠? 일본한테. 헐. 니들 전쟁을 위해서 우리 철도를 이렇게 놔줬으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하고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죠? 왜요? 그렇군요. 그런가요? 정말 일본이 고맙네요. 네. 친일파가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보면 한국의 통신 사업을 강점했다. 강제로 점령했다. 네, 강제로 점유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브리테니커는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한일 의정서도 강제로 체결하게 했고요. 그죠? 체결하게 하고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강제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강제가 빠졌어요. 브리테니커에 전화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강제라는 말이 빠졌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강제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전혀 다르다고요. 보세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하고 그럼 뭔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뭔 얘기예요? 강제로 체결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강제로 체결시켰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죠? 네. 예. 좋아요. 뭐든지 다 강점했어요. 강제로 다 뺐었어요. 일본이 들어와서.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 누구 읽을 거죠? 저요. 하세요. 5월 18일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권의 폐기 혹은 취소를 공포하게 했다. 자, 잠깐만요. 참. 날짜도 5월 18일. 네. 에휴, 이거 알고 5.18 일으켰을까나? 자, 좋아요. 그 다음요. 일본군은 5월 초 압록강을 건너 구현성과 봉황성을 함락시킨 다음 랴오양으로 향했다. 네. 여기에서 8월 28일부터 일본군 13만여 명과 러시아군 22만 명 간의 대격전이 벌어졌으나 9월 4일 일본군은 펑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뭔 얘기예요? 싸웠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겼다. 자, 그 다음 누가 읽어요? 저요. 네. 이어 여세를 몰아 1905년 1월 초 리순항을 함락시키자 러시아군은 대세를 만회하고자 발틱 함대를 파견했으나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과의 격전에서 참패를 당함으로써 전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자, 보세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냥 뭐 싸우는 저쪽 다 일본한테 졌다. 졌어요.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요. 더욱이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권고를 수락하여 일본과 포츠머드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포츠머드 강화 조약이라고 해요.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럼 어떤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포츠머드 강화 조약. 자, 일본이 이겼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조약이었을까요? 일본이요. 그랬겠죠, 그죠? 네. 에이구. 한반도를 두고 왜 이렇게 서로 막 먹으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왜들 이러셨을까요? 일본은요, 아시아로 가려면 한반도를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자,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또 왜 그랬을까요? 태평양으로 나가려고요.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네. 네, 굉장히 진짜 한국적으로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순천 가서 공부했죠, 그죠? 그 박물관 가서, 그죠? 이렇게 네. 뻘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누가 뺏었어요? 일본이요. 네. 그 다음, 의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같이요. 네, 읽으세요. 러일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 분할을 위한 열강 간의 세력 각축의 결과였으며 오케이, 거기까지. 뭐래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강이 뭐예요? 센 놈들이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센 놈들끼리 싸웠다 라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식민지를 가지기 위해서 강국끼리 싸웠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대국끼리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는 한국 및 만주를 둘러싼 이항제국주의 국가의 무력 충돌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배후에는 영국, 미국의 자본이 아하. 공부했죠, 그죠? 네. 네.
일본 뒤엔 누가 있었다고요? 영국하고 미국이요. 그 다음 러시아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자본이 각각 지원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러시아 뒤엔 누가 있었대요? 프랑스. 아, 프랑스가 영국, 미국한테 진 거구나. 아, 예, 그 다음요. 이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내지 묵인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미 이때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원래 그 전에는 뭐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천일전쟁. 천일전쟁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준비하고 러일전쟁 일으키고, 그죠? 갑신정변 일으키고 10년 준비해서 천일전쟁 일으키고요. 천일전쟁 일으키고 10년 준비하고 러일전쟁 일으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반도를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영국하고 미국이요. 그거는 몰랐죠. 네. 여러분들 몰랐죠? 네. 어이없죠?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러일전쟁 마칩시다. 네. 왜 그래요? 뭐 항상. 기분 나빠요? 네. 그래요.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자, 요거는 조선왕조 시대부터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나중에 또 합시다. 네. 오케이, so good. 이거 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